이슈토크입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직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 부산시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불미스러운 주제로 또 이렇게 대담에 모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면 23일 오전이었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불미스럽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면담 중에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공직자로서 처신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고요. 옛부터 나온 말이 있죠. 수신제가 수신을 가장 기본 동모로 삼았는데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이번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네. 부산에서 23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그 주역인 오 시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네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배신의 감정도 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차이를 좀 기대했던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 역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그 성추행, 폭력에 대한 전담 기구가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역시 반드시 좀 이렇게 설치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면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예견된 사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두 분께서도 보도자료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사진으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견된 그런 어떤 조그만 징조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컨대 작년인가요? 작년 7월달에 여성주간 어떤 기념 행사에서요. 네네. 꽃다발을 이제 회원이 갖다 주니까 이 꽃들이 많은데 무슨 꽃이 필요 있냐? 꽃다발이 막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리 이 양쪽에 여성을 앉았다는 것을 한번 또 불거졌었죠. 네, 맞습니다. 논란거리가 됐고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오히려 그 유튜브에 그 출연했던 사람들을 소송으로 지겠습니다. 5억 원인가요 그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그맣지만 이런 어떤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행보를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견된 이런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오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여성 사회에 있어서 어떤 여성 평등을 위한 하나 이룰 수 있는 이런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배신감, 어떤 실망감, 자괴감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가져다주는 어떤 진짜 좀 안타깝고 좀 자괴감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수습하고요. 책임은 또 책임대로 또 묻고 다시는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특히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을 특히 고위공직자들 사고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떤 계기로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였죠.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죠. 강제추행은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네,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기본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 전 시장이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성범죄 수사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네.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내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나 성폭력 상담 기관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성비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떤 처벌 사례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안희전 전 충남지사의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수행비서에 대한 성범죄로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역시 그 선고형이 재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지위 역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오전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수사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전 시장의 처벌의 수위 또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도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거돈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부산시정의 경우 약 1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향후 부산시정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 시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아마 다음 선거는 보궐선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뒤인 2021년 4월 7일로 이제 확정이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는 2022년 6월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3개월 정도의 시정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갈 것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고요. 네네. 어제 이제 오후에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하면서 변성환 권한대행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한 만큼 당황스러우나 시정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1년간의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장 자리가 공백이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인식도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부산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게 될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아마 시민들도 아시게 될 텐데 네네. 이 시장 업무와 관련된 어떤 라인만 보더라도요. 자동 면직 라인이 13명이나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 담당하는 수석도 그렇고 2명 정도가 또 거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산의 현안 같은 걸 챙겼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게 직격탄을 아마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오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약 1호로 내세운 것인데다가 네. 확장안을 거부한 뒤 이제 경남과 울산의 어떤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탄력이 붙을 것 같이 어떤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불명의 사태로 이제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2030 부산 엑스포라든가요. 그리고 원도심 부활하는 북한 재개발 사업
그리고 경부선 철도 사업, 철도 시설 재배치, 네.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화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부산의 미래 발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자칫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낳게 합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로 이제 부산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선거에서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 때 오시장의 그러한 오전 시장의 이런 사태가 오히려 또 부산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치적 타격을 더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백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올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하면서 동백전 상당히 우리 많은 시민들의 어떤 이렇게 참여와 네네. 활성화됨으로써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했었는데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 거라면은 재원이 거의 이제 고갈 상태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동백전을 사용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전 시장이 이제 물러남으로써 이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가 이 부분만큼은 좀 부산시가 반드시 재원 확보해서 동백지를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시민사회와의 협치 부분들도 시민과의 소통이나 협치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한 당사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네. 시민사회 협치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그런 힘있게 추진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시민사회나 시민과의 소통은 끊임없이 더욱더 높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 이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응들도 대비도 잘 해야 되는데 좀 오 시장이 물러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우려가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이제 변성환 그 대행이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형의 어떠한 좀 관리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리에만 너무 좀 이렇게 매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많은 의원들, 공무원들 한마음이 돼서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러 당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논평을 발표하는 등 질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정치계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 시장의 소속 정당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네네. 사무총장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는 지검망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면서 네.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서요 제명할 방침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사실을 좀 더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이제 좋은 공격 대상이죠. 네. 그렇다면서 이 문제를 특히 미투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 이전에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네네. 이번에 다시 또 두 번째 오명을 받았다면서 항상 이거 좀 칼날을 좀 세워놓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또 이번 선거 관련해서 또 조율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맞습니다. 의혹을 좀 제기를 네.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가 또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으로 이제 자진 사퇴로 끝날 것은 아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또 면할 수 없다.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빨리 구성해서 네.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서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4월 24일자 이제 부산 지역의 여성 단체들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강한 성명을 냈는데 성명 내용이 뭔가라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그리고 네. 제 2차 피해, 2차 가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절 이렇게 하지만 특히 정치권이 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사실 이 피해자 분도 입장을 내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총선 시기와 연관지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연관지어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이 부분을 또 이용한다라면은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한 또 국민들의 또 비판과 감시가 또 충분히 또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혹시나 드러나게 된다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2차 피해가 상당히 또 크게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오거돈 전 시장이 주장과 피해자의 얘기가 다르다라면 분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좀 뒤따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서지율 실장과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4일 오전에 변성환 권한대행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 11시에 부시장 행정 대행을 하시는 변성환 부시장님께서 2차 가해를 엄벌하고 중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늦은 감이 있고 피해자 어제 나오면서 이렇게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이 언론사들 억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책임을 지고 하는 자세를 이제 실천하는 것, 네네. 말만이 아니라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네네. 조금 명확해질 수 있도록 네. 그것도 현실화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 명확하게 다뤄진 것 같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네. 전담기구 설치 현실화 부분이 다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피해자 중심 대응을 할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아니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시 안에서 이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형사고소 이런 부분까지도 피해자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소 서지율 상담실장과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요.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충격에 빠져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부산시정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의 어떤 처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우리가 좀 깨달았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어떤 감시라기보다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눈길을 좀 더 강하게 줄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은 좋은 행정가가 돼야 됩니다. 정치가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행정은 바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현장 공무원까지 행정가입니다. 행정인이니까 좋은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눈밖에 나는 일이라든가 경험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지 말고 좀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그런 행정가들이 좀 부산시에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처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럽고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일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부산시는 우리 시민들의 이런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시장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부산의 미래가 어둡고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더 많은 어떤 일들과 시민들과 소통과 이런 관계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좀
부산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산시장의 돌연 성추행으로 인한 사태로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